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AWS의 다양한 컨테이너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컨테이너 서비스의 대략적인 개요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인 아마존 ECS, 파게이트, 그리고 EKS에 대해 하나하나 특징들과 그리고 구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는 코드가 존재하고 그 코드가 수행되기 위한 런타임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성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디펜던시가 존재를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스택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하드웨어 배포 환경이 역시 많아짐에 따라 기존 환경에서는 잘 수행이 되던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는 수행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다양한 디펜던시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환경으로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실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OS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유연하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모듈화를 하는데 매우 유리한 형태의 구조입니다. 기존의 VM과 비교를 했을 때 VM은 게스트 OS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OS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하나의 OS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수행된다면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필요한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들이 한 곳에 모두 같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디펜던시가 역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만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배포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활용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50% 정도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매주 새롭게 배포되는 컨테이너의 개수가 수억 개라고 합니다. 그 수억 개의 컨테이너가 수백만 개의 EC2 인스턴스에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컨테이너가 배포가 됐을 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컨테이너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마존은 매니지먼트 영역, 호스팅 영역, 이미지 레지스트리 이게 3개의 레이어에서 다양하게 아마존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레이어로는 아마존 ECS와 EKS가 제공이 되고 있고 매니지먼트 레이어는 컨테이너의 스케일링이나 스케줄링 그리고 배포 전략 등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레이어는 실제로 컨테이너들이 배포가 돼서 수행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아마존 EC2와 그리고 AWS 파게이트 크게 두 가지의 런치 타입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아마존 ECR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테이너 서비스와 그리고 저희의 코드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한 CI/CD 파이프라인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컨트롤 플레인과 그리고 컨테이너들이 수행되는 데이터 플레인 그리고 향후에 퍼시스턴트하게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과의 호환을 통해서 각각의 레이어를 분리하여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어떤 구성을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한 AWS의 CI/CD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여러분이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고 AWS의 코드 커밋에 코드를 업로드하시고 그 업로드한 코드는 코드 빌드를 통해서 이미지가 빌드되고 빌드된 이미지는 아마존 ECR로 푸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빌드한 이미지에 대한 그 데피니션들은, 정의들은 아마존 ECS로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된 그 정의는 태스크 데피니션, 작업 정의의 형태로 바로 AWS ECS 서비스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서비스인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아마존 ECS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S는 AWS VPC 네트워킹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컨테이너, 작업에 바로 네트워크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작업 배치 전략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AWS 서비스와 간편한 연동이 가능하고, 콘솔 혹은 명령줄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아마존 ECS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활용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어떤 규모의 컨테이너 환경이라도 강력한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AWS ALB를 통해서 손쉽게 ECS 클러스터와 ECS 서비스를 확장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로그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ALB를 통해서 부하를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컨테이너 환경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CS 클러스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러분이 희망하는 EC2 인스턴스의 개수를 선택하게 되시고, 그 EC2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ECS 클러스터가 구성이 됩니다. 그 ECS 전용 AMI가 제공됩니다. 그 ECS AMI를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다커 엔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태스크라고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를 통해 컨테이너들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엔진이 ECS가 하는 그 ECS 클러스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ECS AMI 안에는 기본적으로 ECS 에이전트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ECS가 제공하는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EC2 인스턴스에 설치된 ECS 에이전트와 통신을 해서 그 EC2 인스턴스 안에 제공하는 컨테이너들에 대한 상태나 혹은 스케줄링 등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ECS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ECS의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EC2 인스턴스들과 통신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 유저분들은 ECS에 접근하셔서 다양한 관리를 위한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인 블락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여러분은 블락스를 활용하시면은 역시 추가적인 스케줄링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ECS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작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혹은 태스크로 표현을 하고, ECS 클러스터에서 배포하는 컨테이너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은 작업 정의의 기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작업 정의 안에는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배포할 건지, 각각의 컨테이너에 얼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컨테이너에 대한 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 정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볼륨 데피니션과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될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호스트가 되는 EC2 인스턴스에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한 작업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모두 같은 호스트 EC2에 배포가 됩니다. ECS 작업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클라우드워치 로그스로 바로 받아서 S3를 통해 persistent하게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시거나, 혹은 키네시스를 통해 스트리밍을 하시거나, 혹은 AWS 람다를 통해 그 로그들을 후처리를 하거나, 혹은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 로그들을 스트리밍하고 그 로그들을 키바나와 같은 다른 서비스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AWS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권한을 통해 여러분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각각의 작업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IAM을 통해서 작업 레벨에
할당을 함으로써 그 작업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소화시키는 구성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다른 아마존 ECS의 구성 요소인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아마존 ECS의 작업의 개수를 설정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앞서 설정한 작업 정의 파일을 기준으로 작업의 개수를 설정을 하게 되고 태스크 작업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수만큼은 계속 유지하도록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AWS의 서비스 오토스케일링 기능이나 앞단의 ELB를 통해서 손쉽게 로드를 분산시키실 수가 있고 그를 기반으로 손쉽게 스케일링 아웃과 스케일링 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업데이트가 있을 때 손쉽게 블루그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ECS 서비스를 생성하는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내에서 여러분의 서비스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트로 생성을 눌렀을 때 어떤 작업 정의 파일을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태스크의 개수를 얼만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미니멈 헬시 %와 맥시멈 %를 통해 블루그린 업데이트를 할 때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작업을 몇 %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버전의 태스크를 배포하실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블루그린의 예제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스크의 개수를 4개를 유지하고 미니멈 헬스 %를 100%, 맥시멈 %를 200%로 설정을 했을 때의 예제입니다. 기존의 녹색 태스크가 수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버전의 보라색 태스크가 배포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니멈 헬스 %가 100%이기 때문에 기존의 태스크들은, 작업들은 그대로 수행이 되면서 새로운 태스크가 4개가 배포가 되게 되고 총 합은 200%의 %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새로운 버전의 태스크가 작업이 업데이트가 끝난 후에는 기존에 수행되던 녹색의 태스크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이 다운타임 없이 손쉽게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컨테이너를 작업의 기반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 작업들을 여러분의 ECS 클러스터 내에 어디로 배포를 할 것인지를 위한 다양한 배치 전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빔 패킹은 ECS 클러스터 내에 있는 EC2 인스턴스 한 군데에 먼저 모두 채우는 것을 의미를 하고, 스프레드는 ECS 클러스터 내에 하나하나 스프레딩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피니티는 특정 작업이 함께 배포되어야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작업은 서로 반대되는 곳에 서로 떨어져서 배포되는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혹은 하나의 작업을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만, 하나의 호스트에만 배포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업 배치 전략은 ECS 서비스를 생성하시거나 혹은 태스크를 수행하실 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콘솔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를 생성하실 때 배치 전략을 스프레드 형태 혹은 빔 패킹 혹은 하나의 호스트에만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밑에 있는 제약을 통해 특정 인스턴스 타입에만 배포하도록 하는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여러분의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ECS를 위한 매트릭이 클라우드워치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클러스터 레벨에서의 매트릭과 그리고 ECS 서비스 레벨에서의 매트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의 리저베이션과 그리고 실제 수행이 되는 유틸리제이션을 기반으로 한 매트릭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전체에서 발생하는 매트릭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트릭들, 혹은 EC2 하나하나에서 제공하는 매트릭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 매트릭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사용자 지정 커스텀 매트릭이 있다면 그것들을 등록해서 역시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인 맵박스 같은 경우는 ECS 클러스터의 총 31개의 커스텀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 ECS 클러스터를 생성하시면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ECS를 통해 배포를 할 때 그 클라우드워치는 ECS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설정한 매트릭에 맞게 스케일 아웃 조건이 발동이 되면 먼저 ECS 클러스터 내에 있는 EC2 인스턴스가 먼저 늘어나게 되고 그곳에 새로운 ECS 태스크가 서비스 레벨로 배포되게 됩니다. 이제 오토 스케일링 인 조건이 트리거돼서 스케일링 인이 일어날 때는 기존의 EC2 인스턴스에서 수행되고 있던 태스크가 ECS 클러스터 내에 있는 다른 EC2 인스턴스의 유유 자원이 있을 때 그쪽으로 이동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드레이닝이 되고 난 후에 ECS 클러스터 내에 스케일링 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서비스에서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아마존 EC2로 구성된 ECS 클러스터 내에 충분한 리소스가 있는지 리소스가 없다면 먼저 ECS 클러스터가 먼저 스케일링 아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서비스가 스케일 아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리소스 버퍼를 가져가는 구성을 갖게 됩니다. 오토 스케일링의 대상 추적 조정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오토 스케일링 아웃 조건이나 인 조건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특정 목표값을 특정 매트릭을 기반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 목표값을 추적하면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50%로 CPU 유틸리제이션 50%로 설정을 했을 때 추가적인 트래픽이 들어온다면 CPU 유틸리제이션이 올라갈 거고 그에 맞게끔 서비스에 설정된 태스크의 개수가 작업의 개수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손쉽게 여러분의 특정 설정한 목표값을 유지하는 구성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은 ECS 서비스의 평균 CPU나 혹은 평균 메모리 혹은 앞단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들어오는 카운트를 개수로 리퀘스트 되는 카운트를 개수로 설정하시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음 컨테이너 옵션인 AWS Fargate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EC2 기반으로 한 ECS 클러스터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AWS Fargate는 기본적으로 EC2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스크의 개발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ECS 태스크 네이티브 API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은 작업만 배포하는 형태로 손쉽게 클라우드 내에서 컨테이너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신 자원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ECS 구성에서 EC2 인스턴스들이 모두 이렇게 없어진 형태로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서버리스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Fargate는 여러분이 원하는 특정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Fargate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더 많이 사용하시면 높은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특정 인스턴스 타입을 꼭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형태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EC2 인스턴스와 Fargate가 모두 존재하는 ECS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ECS Fargate는 클러스터 레벨로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갑니다. 각각의 여러분이 생성한 클러스터 레벨로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나서 각각의 컨테이너들의 클러스터군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Fargate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EC2 기반과 마찬가지로 먼저 작업 정의를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시게 되고 그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인프라의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 작업 정의를 기반으로 태스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수행을 하실 때 런치 타입을 EC2 인스턴스가 아니라 Fargate로 선택하시면은 Fargate 기반으로 여러분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태스크를 서비스 단위로 묶어서 이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단에 손쉽게 저희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게이트의 작업 정의 파일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파게이트 작업 레벨에서의 자원을 할당하실 수도 있고 각각의 작업에 등록된 하나하나의 컨테이너에 나눠서 CPU나 메모리 자원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에만 할당을 했을 때는 그 안에 등록된 컨테이너들이 그 자원들을 나눠서 사용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 사용량에 따라 총 50가지로 유연하게 구성 옵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초당 과금이 일어나게 됩니다. VPC와 손쉬운 통합이 가능합니다. ENI를 여러분의 파게이트 태스크에 바로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ENI의 Public IP나 Private IP를 모두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ENI의 보안 그룹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옵션들을 역시 보다 견고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VPC 내부에 있는 다른 리소스와도 효과적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파게이트가 제공하는 스토리지 레이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스토리지와 파게이트 볼륨 스토리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스토리지는 이미지 레이어를 포함해서 작업당 10기가의 레이어 스토리지가 제공이 되고 볼륨 스토리지는 4기가가 따로 할당이 됩니다. 작업 내 컨테이너 내에서 컨테이너 간서로 인식이 가능하고 작업 정의를 생성할 때 각각의 마운트 포인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굉장히 다양한 파게이트의 고객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은 어느 산업군에서 파게이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는 데 좋은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EK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KS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를 3개까지 굉장히 높은 가용성을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CNCF,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에 의하면은 57%의 쿠버네티스 워크로드가 현재 AWS 환경 내에서 수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WS는 쿠버네티스 서티파이드 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를 살펴보시면 그 안에 API 서버와 그리고 컨트롤러 매니저,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컨트롤러, 스케줄러, 그 외 큐브 DNS와 다양한 애드온이 존재합니다. 이 기능들은 앞서 설명드린 아마존 ECS가 제공하고 있는 피처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마스터 노드가 필요하다는 게 ECS와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EKS의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 노드를 세대로 묶어서 여러분이 높은 가용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 어떤 상태 정보 혹은 데이터들을 etcd를 통해서 안전하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컬럼을 유지하기 위해서 홀스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세대일 경우는 3개의 etcd를 각각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컨테이너가 수행이 되는 워커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고 오토 스케일링 등에 대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EKS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시면은 EKS 클러스터 마스터 노드의 엔드포인트가 제공이 되고 여러분이 워커 노드를 구성을 하셔서 EKS 마스터 노드와 서로 유기적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kubectl을 통해서 AWS가 제공하는 EKS의 API를 손쉽게 클라우드9 환경 내에서 구성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EKS의 4가지 테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KS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프로덕션 레벨로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가용성의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AWS 환경 내에서 쿠버네티스가 락인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네이티브한 기능들 그리고 업스트림된 쿠버네티스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다른 AWS 서비스들과 손쉽게 연동이 가능하고
EKS 팀은 쿠버네티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햅티오를 통해 AWS의 IAM과 손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kubectl을 통해서 AWS의 ID를 전달을 하고 그 AWS ID를 뒷단에 있는 AWS 어드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햅티오가 제공하는 룰베이스 어세스 컨트롤 RBAC을 통해 AWS ID를 인증을 하게 되고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액션을 허용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결정을 kubectl로 반환해주게 됩니다. 또 다른 플러그인인 CNI를 통해서 AWS VPC의 ENI를 쿠버네티스의 파드에 바로 붙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파드는 앞서 설명드린 아마존 ECS의 태스크, 작업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드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의 컨테이너들이 배포가 되게 되는데요. ENI를 할당을 하고 ENI의 세컨더리 IP 요청을 함으로써 그 세컨더리 IP를 각각의 파드가 가져감으로써 하나의 서브넷 내에서 각각의 파드들이 유기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CNI를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네트워크 폴리시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애드온 프로젝트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로깅을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 플러그인들을 역시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힙스터와 인플럭스 DB를 기반으로 한 가지 예제를 말씀을 드리면 EKS 클러스터 레벨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파드 레벨에서 발생하는 어떤 CPU나 메모리의 사용률이나 다양한 매트릭들을 힙스터가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매트릭을 타임 시리즈 DB인 인플럭스 DB로 던져주게 됩니다. 인플럭스 DB에서 그 로그들을 그래파나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제로 프로메테우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헬름을 통해서 손쉽게 다양한 오픈소스 플러그인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메테우스도 헬름을 통해서 손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앞서 설명드린 힙스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프라적인 부분에서의 매트릭뿐 아니라 여러분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매트릭들을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시거나 그거에 대한 얼럿을 던져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아마존이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요약을 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컨테이너는 경량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매우 효율적인 서비스입니다. AWS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 아마존 ECS, ECR, 파게이트 그리고 EKS를 제공을 합니다. AWS의 견고한 그리고 방대한 AWS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VPC나 ALB, 클라우드워치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과 완벽히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CI/CD 통합을 구축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다양한 CI/CD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같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ECS 매트릭과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커스텀한 사용자 지정 매트릭을 통해 ECS 클러스터 그리고 서비스 오토스케일링 구성하시는 것이 매우 간편합니다. AWS Fargate는 EC2를 관리할 필요 없는 새로운 런치 타입으로 여러분이 EC2 레벨에서 발생하는 관리의 포인트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재 전체 57%의 쿠버네티스 워크로드가 AWS 환경 내에서 실행 중인 것으로 CNCF에서 조사가 되었고 EKS는 쿠버네티스 인증을 받은 플랫폼이고 3개의 관리형 마스터 노드를 제공하고 다양한 오픈소스 플러그인들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